설마 시계 못 읽는 사람 있는 거 아니지? 시계 각도가 어떻게 6시 9시 각도가 장난이에요. 장난이에요. 360 나중에 진짜 모르는 것 같은데. 이 새끼 진짜 모르는 것 같은데. 자, 이 문제는 각 운동하고 관련된 거라 그랬죠. 그죠? 각 운동하고 관련된 건데, 일단, 요거부터 한번 봅시다. 봐봐요. 결국은 이 시계 바늘이 분침 또는 시침이 나타내는 각인데요. 시침 같은 경우는 60분당 몇 도 돕니까? 몇 도? 30도 돌죠? 그제? 그러니까 1시간 60분당 6분의 파이 돕니다. 이게 회전 각의 크기고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그러면 1분당 얼마를 돌겠니? 360분의 파이를 돌겠죠. 그지? 됐죠? 그 다음에 분침 같은 경우는 이게 시침 분침 같은 경우는 1시간당 얼마를 돌아요? 2파이를 돌죠. 한 바퀴를 돌지. 그러니까 1분당 얼마를 돌겠습니까? 60분의 2파이, 그래서 30분의 파이를 돌겠죠. 그래서요, 만약에 분당 회전 속도가 나온다고 치면, 자,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어떤 기준점을 보통 12시 기준으로 하겠죠. 12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t분 후다. 그러니까 00시 기준, 00시 기준으로 t분 후에 각은 분침은 시침은 각이 이렇게 되겠죠. 1분당 360분의 파이니까 360분의 파이 t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침은 얼마가 됐어? 30분의 파이 t. 이게 바로 그 동경각이 되겠죠. 알겠지? 요 생각하시고, 그때 만약에 이제 뭐 시침의 길이가 1이고요. 반지름 길이를 1로 잡고 그 다음에 분침의 길이를 2로 잡았다고 치면 시침 같은 경우는 코사인 360분의 파이 t, 사인 360분의 파이 t. 반지름 길이 1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분침의 동경 끝 좌표는 만약에 반지름 길이가 2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그냥 각 운동에 관한 얘기입니다. 알았죠? 각 운동에 관한 얘기야. 실제 이걸 이용을 해서 푸는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알았지?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동경 사이의 각만 구하면 됩니다. 이 기준시를요, 꼭 12시를 기준으로 잡을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편하게 한번 가보자. 요 둘 사이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은요, 분침을 기준으로 봐주면 좋겠죠. 얘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보신다고 치면은 일단은 몇 도? 90도에다가 그 다음 추가로 간 건데요. 6시 정각 이후로 이후 시침이 돌아간 가계 정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가 몇 분 지났죠? 15분 지났으니까 15분 동안 요거만큼 지났겠죠. 360 어디 갔어? 분침은 이거 30분의 파이 t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지? 예, 그래서 아닌가? 시침이죠 지금. 쏘리. 360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요 둘 사이가 이루는 가계 크기는요, 2분의 파이 곱하기 15
2분의 파이 더하기에 15 곱하기에 360분의 파이요. 됐지? 그 다음 이제는 이걸 기준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쪽으로 와서 요거를 알파라고 했냐 베타라고 했냐? 앞에 거를 A가 이게 알파죠. 이게 알파고요. 그 다음 이쪽으로 와서 이거 분침 기준으로 했을 때 10시 정각에서부터 30분 지났으니까 360분의 파이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베타각은요. 일단 요게 몇 개 차예요? 4칸 차이니까 시작은 6분의 파이가 4개 가고요. 그 다음 더하기에 30분 동안 시침이 간 가게 크기만큼을 더해주면 되겠죠. 이때 베타에서 알파 빼주면 답 나오겠지.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베타에서 알파 빼주면 24분의 5파이가 나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3번은 뒤에 답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3번은 답이 잘못됐는데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요런 그림 앞으로 진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특히 논술에서 원끼리 서로 외접하거나 내접하는 관계 많이 나옵니다. 이게 수원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미적분 파트에서 미적분의 상가함수 방법으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같이 봅시다. 같이 봐요. 수원 과정에서 푼다고 치면 지금 아래 관한 방정식 풀 건데요. 주어진 삼각형이 뭔가를 한번 봐봐. 요거 두 개가 서로 외접하죠. 응? 외접한단 말이야. 이렇게 외접하고요. 그 다음에 이 큰 원,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에 이것도 외접하죠. 이렇게도 외접하고. 그러니까 이런 삼각형을 그릴 수 있고 이 삼각형은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그지? 이렇게 됐을 때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뭐를 구해야 되냐. r에 관한 방정식 세워야 되는데 결국 주어진 것들이 세 변의 길이 그죠? 그리고 요 각 사이에 끼인 각이니까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자, 이 변의 길이 합이죠. 그래서 2의 제곱 이퀄 r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r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r 플러스 1 곱하기 r 플러스 1 하고 곱하기 코사인 6분의 파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지? 그러면 얘는 얘가 얼마?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3에 r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r 플러스 1의 제곱은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가 될 거고요. 이거 유리화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r 제곱 플러스 2r 플러스 1이니까 여기서 이것만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자, 이게 되는데 이것만 이쪽으로 넘겨주면 r 제곱 플러스 2r 7 플러스 4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알겠지? 자, 이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만약에 미적분이라면 보통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모양을 참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이 직각삼각형 만드시고 이 반각에 관한 얘기입니다. 물론 이건 지금 특수각이 배각이기 때문에 반각 12분의 파이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죠. 사인 12분의 파이는 뭐 플러스 뭐분의 B변 R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특수각이 배각이란 말이야. 배각으로 표현이 되려고 하면 반각 공식 써야 돼요. 반각 공식 너희들이 교육 과정에서 빠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활용도가 높아요. 논술에서는 아마 그리고 교수님들은 몰라. 반각 공식 뭐 자세하게 반각 공식이 빠졌다 이런 거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반각 공식 빠질 때 하더라도 배각 공식이 다 유도할 수 있는 거죠. 어느 버전에서 나온 겁니까? 배각 공식이. 배각 공식 어디에서? 코사인 배각 공식이죠. 코사인 2세타가 두 가지 버전이 있죠. 첫 번째 버전이 이거고요. 두 번째 버전이 사인 통일 버전. 그다음에 세 번째 버전이 코사인 통일 버전이죠. 이게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따라서 요거 기준으로 다시 정리를 해주면 이 식이 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그래서 배각으로 표현되어집니다. 대신에 2차식이 1차식이 되죠. 그지? 이건 나중에 적분할 때도 꼭 필요하니까 외워둡니다. 그 다음 얘도요.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가 되겠죠. 이것도 배각으로 되고 차수는 한 차수 낮아집니다. 알았죠? 네. 배각이 되는 대신 차수가 낮아져요.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겠니? 양변 제곱해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이 부분이 뭐가 되냐?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6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제 나머지는 똑같겠죠? 할 수 있겠지, 이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서 8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뛰어내리지 마. 뛰어내리지 마. 옷을 벗어. 등신아. 옷을 벗어. 웃기지 않아? 겁나 더운 파카 입고 덥다고.
뭐 제가 이게 뭐 어려워서 풀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응?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더 일반화해서 풀 수 있느냐 그거 보자는 거예요. 다 풀었어? 현준 빠르네? 진짜 풀었어? 답이 얼마인데? 틀렸습니다. 답 3분 11. 죽여라. 내가 믿을 사람 믿어야지 하게 하니. 진짜. 계산 힘쓰는 것 같은데. 3분 18이구나. 자, 됐나요? 됐죠? 우리 이렇게 합시다. 여기를 그냥 일반화해서요. 여기를 KX축이라고 보시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조절할 거예요. 일단 KX 기준으로 보시면 얘가 뭐를 그린 것 같습니까? 그냥 요 KX를 하나의 문자 T라고 했을 때, 뭐 라지 X라고 했을 때 얘는 코사인 라지 X 그래프를 그린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기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가 2파이, 파이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4파이, 그 다음에 6파이. 일단 세 주기만 그린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K가 마지막으로 3이니까. 그러면은 주기가 요 3K, 3X 해봐야 0에서부터 6파이가 끝이겠죠. 그래서 6파이까지만 그린 겁니다. 됐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먼저요. 2분의 1이 되게 하는 지점들을 보는데 K가 만약에 1이라면 먼저 첫 번째 요 지점 요 지점들을 미리 쭉 구해놓아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3분의 파이죠. 여기는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죠. 여기는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죠. 일반해로 풀어도 되는데 굳이 뭐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한번 봅시다. 2파이 마이너스 4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죠. 여기가 4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죠. 그 다음에 6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K가 만약 1이라면요. K가 1이라면 그냥 X와 같습니다. 1 곱하기 X이기 때문에 이게 곧 이거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겠죠. 3분의 파이 그 다음 X를 합시다. 이렇게 요것들의 합입니다. 요것들의 합. 그러면 요것들의 합은 K가 1일 때 X들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다 없어지고요. 2파이, 2파이, 4파이, 4파이, 6파이. 아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죠. 참. 쏘리. 요까지 끊어야죠. 요까지 끊어야죠. 미안. 자, 여기까지 끊어서 K가 1일 때 범위가 여기서 딱 끊어지니까 3분의 파이 더하기에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 합은 2파이가 됩니다. 그 다음 K가 2일 때 봅시다. K가 2일 때는요.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2x가 되니까 주기가 2까지 갈 거예요. 딱 2까지 가겠죠. 그랬을 때 2x 기준으로의 합이 이겁니다. 2x 기준으로의 값들이 이거예요. 그러면 x 기준으로는 다시 뭐 해주면 되겠니? 이게 2x 기준이고 x 기준으로는 요것들의 합에다가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더하기 4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얼마야? 없고 죽고 죽고 뒤지고 그러면 8파이, 8파이죠. 8파이의 반이니까 4파이 되겠죠. 이거 4파이. 그 다음에 K가 3일 때 일단 3x 기준으로의 합이 어디까지 가자면 요까지 가요. 세주기니까. 요까지 갈 거고 따라서 x 기준으로는 3분의 1을 해줘야겠죠. 3분의 1씩 해주면 되니까 각자. 그러면 3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 더하기 사실 추가되는 것만 봐도 되죠. 아까 여기까지가 8파이였는데요. 거기다가 얼마가 추가되냐면
4파이 요거 하고 그 다음 플러스 6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까지가 딱 추가되니까요. 그러면 10파이가 추가되죠. 그럼 18파이죠. 그지? 18파이에 3분의 1이니까 얼마야? 6파이 되겠죠. 그래서 6파이, 4파이, 2파이에서 12파이 됩니다. 알았죠? 됐지? 현준이 맞췄어? 아까 틀렸잖아. 12파이. 자, 그 다음 10번 풀어보세요. 다 풀었죠? 얼마 나왔어? 맞아. 2분의 1이야. 답이 2분의 1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서요. 문제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특히 이런 각을 좀 활용을 합시다. 알았죠? 요거 두 개가 서로 역학관계에 있는데 더해서 180도에 되는 관계 있죠? 그렇게 되면 사인 값에서는 서로 같고요. 사인 세타를 하나,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하나 같고요. 코사인 값에서는 서로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맞죠? 그 생각하시고 자, 먼저 여기서 조건이 뭐가 나왔냐면 사인 알파가 3분의 2라는 조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왼쪽에서 보셨을 때 사인 알파분의 x, 사인 법칙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사인 알파분의 x는 뭐가 돼요? 사인 세타분의 3이 되죠. 근데 오른쪽에서 보시면 얘는 사인 베타분의 x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4가 되겠죠. 그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사인 베타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누구를 이제 한꺼번에 소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와 같으니까 사실상. 그래서 4 사인 베타는 x 곱하기에 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게 사인 세타와 같으니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x 곱하기 사인 세타를 여기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x 곱하기 사인 세타는 3 사인 알파니까요. 따라서 얘는 3 곱하기 사인 알파가 아까 얼마였죠? 3분의 2였죠. 그래서 이 값이 2가 됩니다. 이 값이 2가 되니까 답은 2분의 1이 되겠죠. 요런 관계, 요 관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 자, 우리 교재 말고요. 그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문제 1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형태의 문제들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좌표에서 활용을 하는 거죠, 좌표에서. 완전 애기들 소리 들리네.
사실 그림만 잘 그려도 이 문제 푸는 건 지장이 없어요. 문제 자체는. 아 진짜 유치한 새끼들 이제 나이가 그만큼 처먹었으면 안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어? 유치한 새끼들 하여튼 씨. 뭐 있어요? 내가 이 문제가 주는 교훈이 세 개예요. 어? 아, 두 개 정도 되겠다. 자, 먼저 이런 문제에 있어서 x 성분과 y 첫 번째. 자, 들어 이제.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x 성분은 x 성분끼리 좌우 이동 거리를 재어주면 됩니다. 알았죠? 예? 좌우. 그 다음에 y 성분은 y 성분끼리 위아래 움직이는 결과를 반영해 주면 돼요. 알지? 어? 그렇게 반영하면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이 좌표를 가장 활용하기 좋으냐면 어차피 직교좌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 거를 지나고 꼭지점을 지나고 이런 꼭지점들을 꺾이는 점들을 지나고 그 다음에 y축에 평행하거나 이렇게 y축에 평행하거나 아니면 x축에 평행한 보조선을 그어줍니다. 이렇게 그어주면 바로 끝나요. 거의. 자, 한번 해봅시다. 먼저 빗변의 길이가요. 이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여기가 얼마일까요? 사인 세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변의 길이가 자 이게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여기가 세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세타고 여기도 세타고 여기도 세타고 자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2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여기요. 요 길이는 3이죠. 여기 3이니까 3 사인 세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죠. 4가 되니까 요 길이는 4 코사인 세타 되겠죠. 그 다음 요 길이는 5니까 5 사인 세타. 자 그러면 먼저 A5 점에 X 성분 따져봅시다. A5의 X 성분은요. 맨 처음에 사인 세타 더합니다. 그 다음 2 코사인 세타 그 다음 3 사인 세타는 빼야겠죠. 현준아 네. 밖에 친구들한테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래라. 네 친구들. 됐죠? 그 다음 자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X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X 성분은 사인 세타 마이너스 3 사인 세타 그 다음 이거니까요. 그 다음에 3 사인 세타 그 다음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되겠죠. 자, 그 다음 Y 성분 봅시다. Y 성분은요. 이 친구의 Y 성분은 먼저 아니지 내가 거꾸로 했네. 바보네. 어떡하지? 이게 Y 성분이에요. 네. 미쳤나 보다. 그죠? 이거 Y 성분이죠. 네. Y 성분입니다. 미안. 그 다음 X 성분 가봅시다. X 성분은요. 먼저 이거 2 사인 세타 그 다음에 3 코사인 세타 여기가 4 사인 세타 여기가 5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성분은요. 먼저 2 사인 세타 이것도 있구나. 이거 빼먹었네. 얘는 1 코사인 세타 그래서 1 코사인 세타 오른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그 다음
또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 하고 그 다음 다시 플러스 4 사인 세타 플러스 5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보시면 3 코사인 세타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2 사인 세타 되겠네요. 자, 이렇게 X성분과 Y성분이 나오니까 A5의 좌표가요. 간단하게 하면 3 사인 세타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콤마 그 다음 3 코사인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자, 원점에서부터 거리니까 5A5는 루트 짝 하고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하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요. 중간 항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죽고요. 남아있는 게 9 사인 제곱, 9 코사인 제곱이니까 일단 9. 그 다음 4 코사인 제곱, 4 사인 제곱이니까 4. 그래서 루트 13 되겠죠. 이해했지? 자, 그럼 문제 2번 풀어보세요. 뭐 왜? 뭐 궁금한 거 있어? 잘 안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여기 이 문제는 어쨌든 직교좌표의 좌표를 잡으려고 하면 X축, Y축의 이런 꼭지점들 서로 만나게 해라고. 지난번에 지수로그 할 때도 이거 비슷한 거 한번 나왔잖아요. 정사각형을 삐딱하게 돼 있으면은 X, Y축에 같게 하는 거. 완전 쉽죠? 자, 이 사실 하나만 딱 깨달으면 바로 끝나는 게임인데 뭐냐면 이거죠. 탄젠트 알파도는요. 탄젠트 알파도는 요거하고 똑같죠. 얘가 탄젠트 90도 이렇게 요 두 개가요. 서로 무슨 관계에 있으면 이거 90도 더해서 90도 관계에 있으면 얘는 뭐가 된다? 서로 역수간의 관계에 있다. 그죠? 이거 아시죠? 왜냐하면 이거 각 변환하시면 얘가 뭐가 돼요? 탄젠트 90도 마이너스 알파가 탄젠트 알파분의 1 되죠. 그지? 예. 됐죠? 그래서 역수관계 됩니다. 이 두 개가 서로 90도의 합인 관계에 있으면 역수관계 된다는 거니까 결국 얘는 뭘까요? 이 그림을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밑변이 1이고 그 다음 높이가 탄젠트 값이 되는 탄젠트 1도가 되고요. 얘가 탄젠트 2도가 되죠. 얘가 탄젠트 3도가 되고 쭉 가서요. 얘는 탄젠트 87도가 되겠죠. 탄젠트 88도가 되고요. 탄젠트 89도인데 얘는 뭐와 같다고? 탄젠트 1도분의 1이죠. 얘는 탄젠트 2도분의 1이겠죠. 얘는 탄젠트 3도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짝짓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짝짓기 이렇게 두 개 짝 짓고요. 그 다음 이렇게 짝 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가면 전부 다 그 값이 얼마입니까? 1이죠. 그지?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되니까. 그런데 마지막 짝이 누구냐 하면 얘가 되겠죠. 탄젠트 44도 하고 탄젠트 46도 하고 이렇게 곱하면 1일 거야. 그럼 중간에 그럼 누가 있겠어요? 탄젠트 45도는 어차피 자체로 그냥 1이죠.
얘는 짝이 없어도 그냥 1이죠. 그래서 답은 1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야, 곱셈이 쫙 돼 있으면 어차피 정리되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팩토리얼로 정리되거나 아니면 약분돼서 뒤지겠죠. 그지? 직각 삼각형이네요. 그죠? 이게 약간의 좀 스킬이 필요한데 무슨 얘기냐면 직각삼각형이 만약에 저한테만 이 문제를 그냥 객관식에서 답만 구하라 했다면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게 성립이 된다면 특수한 상황에서도 당연히 성립되겠죠. 그럼 저는 이렇게 풉니다. 그냥 객관식이었다면 이렇게 풀겠어요. 삼잡고요. 이런 식으로 뭐 이것도 그 K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를 그냥 3A 이렇게 하면 딱 좋겠네. 응?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지금 이게 주관식이고 서술형이니까 논술형이니까 당연히 일반화해서 해야 됩니다. 이건 특수한 상황이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건 어떻게 보면 특수한 상황. 생각해봐.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성립한다면 당연히 특수한 상황에서도 성립할 거니까 뭐 객관식은 그렇게 풀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어야겠죠. 봐봐요. 3등분인데 이 간격을 이 직각을 이렇게 세워주는 게 좋아요. 항상 최후의 보루를 생각해서 최후의 보루가 뭐예요? 좌표평면에서 해결하는 거 아니야. 정 안 되면 그러려고 하면 직교 좌표를 가능하면 이렇게 잡아주라고. 알았지? B변을. 그럼 여기 A, 여기 A, 여기 A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 B, 여기 B, 여기 B. 자 이렇게 해주면 이 점의 일종의 좌표 비슷한 거죠. 좌표가 A, 2B가 되겠죠. 그 다음 요 점의 좌표는요 2A, B가 될 거야. 그때 원점 O에서부터 요 두 점까지 각각 이르는 거리가 나와 있는데 누가 깁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세로를 더 길게 했기 때문에 비례상 이게 더 길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OA 제곱을 할게요. OA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4B 제곱이 되는데 이 값이 그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코사인 플러스 사인 되겠죠. 요거의 제곱이 되겠지. 여기에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를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으로 봐야겠죠. 짧은 거라고 보시면 그죠? 어쨌든 요거 이번에는 OB의 제곱 이거는 자 이렇게 따지면 4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되는데 얘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했죠. 그지? 엄마 존다잉. 니 말고 너희 레프트. 자, 자 이거 봐요. 이때 요 두 식은 이제 더하기 할 거고요. 마지막 구하려고 하는 게 사실 B변 아닙니까? B변. 여기를 CD라고 하면 B변 CD는 뭐가 돼요? 루트의 3A의 제곱 더하기
3b의 제곱이니까 결국 3 앞으로 나가고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하면 되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되겠네요. 더하면 5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자 여기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하면 1이죠. 1 플러스 둘 쌓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 마이너스 2 쌓고 이렇게 되니까 두 개 더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5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3 곱하기에 루트 5분의 2, 그럼 5분의 3, 5, 15 루트 10 이렇게 되나? 3 헷갈리네. 5분의 3 루트 10 맞죠? 됐지? 항상 그 생각을 하세요. 정화 안 되면 마지막에는 뭐 좌표로 끌고 올 거니까 좌표 생각을 하시면 저렇게 배치하는 게 더 좋겠죠. 자, 그 다음 문제 4번 풀어봅시다. 문제 4번. 좋겠다. 즐거워서 참. 응? 고3이 됐는데도 즐거워서 좋겠다네. 누가 무진이야? 아, 다 풀었어? 누가 건아야? 네가 건아고 옆에가 준호네 그러면? 다 푸셨나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봐봐요. 자, 이렇게 일단 P점의 좌표는요, 반지름 길이가 1인 단위원을 도기 때문에 각속도를 보세요. 항상 너희들은 이걸 조심해야 돼. 반지름 길이를 항상 1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봐봐요. 속도가 이렇습니다. 먼저 만약에 P를 생각을 하시면 각속도예요. 이게 L이죠. 이거의 시간에 대한 변화 비율입니다. P 기준으로 보시면 이거의 시간에 대한 움직이는 호의 시간에 대한 변화 비율이 얼마냐 하면 이게 바로 2분의 파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러면 L이 뭐가 될까요? 2분의 파이 t 하고 여기에 최초의 위치가 필요한데 최초각을 0으로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지? 예? 됐죠? 최초의 시작점 여기를 본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잰다고 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파이 t가 이게 호의 길이인데 이 호가 다시 뭐가 되냐? r 세타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세타는 이게 마침 1이니까 세타와 호의 길이가 같아진 겁니다. 알았죠? 만약에 저게 반지름 길이가 1이 아니라고 하면 세타와 호의 길이가 같아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만약에 r이 2면 이렇게 되겠죠. 이 세타는 이게 호에 대한 속도고요. 호에 대한 속도, 각 속도는 4분의 파이 t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 점의 x 성분과 y 성분은 각각 뭐가 돼야 돼요? 2 코사인 반지름 길이가 r이 2이기 때문에 2 코사인 4분의 파이 t, 2 사인 4분의 파이 t가 돼야 됩니다. 이건 예예요. 여기서는 그런 고민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게 호의 길이가 곧 각각 같죠. 그러니까 각 속도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때 P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불러봐. 1 곱하기에 코사인 2분의 파이 t. 그 다음 1 곱하기에 사인 2분의 파이 t가 바로 시간 t만큼 흘렀을 때의 좌표, 동경 좌표가 되겠죠. 됐지? 매개변수 t로 표현되는. 그러면 q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오겠죠. 뭐가 되겠어요? 코사인 3분의 파이 t, 사인 3분의 파이 t가 될 겁니다. 맞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제 뭐라고 했냐면 출발 후에 120초가 될 때까지입니다. 출발 후 120초. 자, 120초가 되는 동안에 얘네들이 X축에 이르는 거리가 같으면서 동시에 Y축에 이르는 거리도 같아지는 횟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X축에 이르는 거리를 기준으로 먼저 한번 볼까요? X축에 이르는 기준을 본다고 치면 봐봐. 예를 들어서 지금 X축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상황은 딱 요 4개 점끼리의 관계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절대값을 0에서부터 갖게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되든 아니면 이렇게 두 개가 되든 아니면 이렇게 두 개 위치에 있든 어떤 경우든 간에 x좌표의 길이가 똑같죠. 맞지? x좌표에 이르는 길이가 같고 그런데 의외로 이런 상황에 있는 것들끼리는 모두 또한 같습니까? y축 길이에 이르는 거리도 그냥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상황이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만족하면 당연히 두 개 다 만족한다는 얘기야. 일단 됐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쪽 기준으로 가도 괜찮겠습니다. 자, 어느 쪽 기준으로 갈래? 현준아? 어느 쪽 기준으로 갈래? x축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로 갈래? y축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로 갈래? 응? 정신 안 차리지? 자, P의 X축까지 이르는 거리와 그 다음 Q의 Y축까지 거리 각각 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X축까지 참. X축까지 이르는 거리는 결국 뭐예요? 저 좌표의 Y좌표의 절대값이죠. 이렇게. 그 다음 얘도 X축까지 이르는 거리는 뭐겠어요? 이거의 Y 성분의 절대값이겠죠. 이렇게. 이해됐죠? 네. 이거 두 개가 같다고 하면 되잖아. 반대로 만약에 Y축까지 이르는 거리로 푼다고 치면 코사인 함수의 절대값으로 풀면 되고요. 네? Y축까지 거리. Y축까지 거리는 같다라고 놓으려면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근데 저는 사인 함수가 더 좋아요. 코사인 함수는 뭔가 좀 엇갈리는 느낌이야. 별로 안 좋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걸로 갈게요. 자,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각각 그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는 주기가 얼마냐면 요 안에 있는 건 주기가 얼마예요? 얘를 FT, 얘를 GT 라고 할 때 먼저 FT 절대값 안에 있는 거 얘부터 주기가 얼마냐? 2파이를 2분의 파이로 나눈 거니까 4가 되죠. 그래서 요까지를 한 주기로 하는 형태의 그림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얘는요. 요 안에 있는 거 얘는 주기가 얼마냐 하면 2파이를 3분의 파이로 나눈 거니까 주기가 6이 되겠죠. 그래서 6이 되고요. 그러면 주기 4짜리가 일단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여기서 절대값이 들어오니까 꺾어 올리면 되죠. 이렇게요. 그러면 실제로 저 FT 같은 경우는 주기가 2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고 그 다음에 요때 요거요. GT 한번 그려봅시다. GT 같은 경우는 주기가 6인데요. 일단은 시작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주기가 6짜리니까 짜자작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꺾어 올리면 결국은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여기도 꺾어 올려지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까지 보시면 되겠죠. 뭐 더 멀리 갈 거 없이 여기가 딱 주기가 서로 정수로 만나는 지점이니까 그러니까 FT의 주기는요. 이렇게 FT 주기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GT 주기가 3이 되죠.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 6이니까 여기서 딱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때 6까지 해서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5번, 6초까지 됐죠?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10이 6초당 5번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12초당 10번이겠죠. 그럼 120초당 몇 번? 100번 되겠죠. 알겠지? 자, 이렇게 함수 그래프를 활용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자, 문제 5번 봅시다. 문제 5번. 자, 문제 5번. 삼각형 ABC의 넓이를 S라고 하고 문제 5번. 그때 넓이가 S입니다. 큰 S라 하고요.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이 라지 R이고 내접원의 반지름이 스몰 r이고 그때 첫 번째 1번 주로 내접원의 반지름이 나오면요 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일단 삼각형 이런 식으로 있을 때 A, B, C 있을 때요 이렇게 내접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가 바로 각각 반지름이 됩니다. 수선 내린 게 내심에서 이렇게 수선 내린 것들이 다 반지름이 되니까요. 결국 넓이 공식이죠. 넓이 S는 2분의 1의 A, R, B, R, C, R. 그래서 묶어주면 이렇게. 따라서 R은 ES 나누기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두 번째는 뭐냐면 외접원과 그 다음에 세변의 길이의 관계입니다. 외접원의 반지름과 그러면 자 이런 삼각형이 있을 때
얘를 외접원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 외접원의 반지름은 거기서부터 요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다 되겠죠. 이게. 근데 얘는 뭐로 가야 됩니까? 사인 법칙. 그죠? 사인 법칙. 가령 이 A각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사인각을 만들어 준다고 치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얘를 고정시키고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딱 그려주면 되니까 여기가 2R이고요. 여기가 A니까 2R분의 A는 여기 직각이고 이렇게 되죠. sin A다. 이런 것들이니까 결국은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는 모두 2R 지름이다. 이렇게. 그죠? 이건데 요때 뭐를 구하라 했냐면 S하고의 관계입니다. 자, S하고 관계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를 C, 여기를 B. 자, 삼각형 면적으로 생각하시면 2분의 1의 뭐예요? A, B, sin C 이렇게 하고 얘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 sin C가 2R분의 C로 이렇게 바뀌어지면 되겠지. 따라서 4R분의 A, B, C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이게 S니까 요거하고 요거 두 개 자리 바꾸면 되잖아요. 그게 그 다음 거고요. 그 다음 이번엔 또 여기에서 또 파생되는 건데 요게 이번엔 다 이걸로 바뀝니다. A가 뭐로? 2R sin A로 요게 요걸로 그 다음 B가 2R sin C로 sin B로 그 다음에 sin C는 그대로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면적 S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2R 제곱에 sin A 곱하기 sin B 곱하기 sin C 이런 식으로. 알겠지요? 네. 자, 그 다음 2번.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내접원의 반지름과 그 다음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뭐를 구해주면 제일 좋을까? 지금 보시면 내접원의 반지름은 이 공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접원의 반지름은 이걸로 가려고 해요. 그럼 이게 필요하죠? 요거만 알면 되잖아. 그지? 그 다음 외접원의 반지름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넓이를 이용하면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결국 얘만 구하면 요것도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 면적 구하는 가장 빠른 방법 뭡니까? A가 예를 들어서 13이고요. B가 14고 C가 15일 때 헤론 공식 기억나요? 네. 헤론 공식 이겁니다. 면적 S는요. 일단 스몰 s는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세 변의 길이의 합의 반을 스몰 s라고 할 때 면적은 스몰 s 곱하기에 스몰 s 마이너스 A 스몰 s 마이너스 B 스몰 s 마이너스 C 이렇게 구해주면 가장 빨리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자 구해봅시다. 얘가 얼마일까요? 13, 14, 15 반 때리니까 21인가요? 그래서 21 곱하기 그 다음 21 빼기 13 21 빼기 14 21 빼기 15 이렇게 되니까 제가 37 그 다음에 요거 빼면 얼마냐? 빼기가 이렇게 약하냐? 8 아니다 8 맞나? 네 8이면은 2 그 다음에 얘는 7 얘는 6이네 2, 3
자, 그럼 밖으로 나가는 것들 보세요. 7. 그 다음 이렇게 하면 4. 3. 7, 4, 3이네. 맞죠? 그래서 얘는요.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먼저 네 저번의 반지름은요. 13, 14, 15 합분에 그 다음 2배의 7, 4, 3. 그래서 얘가 아까 저거 42였나? 이렇게 되겠죠? 4가 되겠네요. 그 다음 외접원의 반지름은요. 2 곱하기에 S가 743에 13, 14, 15 이렇게요.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분의 80 인가? 어? 답 틀렸네? 에헤 그러네요. 땡큐. 8분의 65 됐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좀 쉬었다 하시죠. 중간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꼭 졸려? 눈이 굵은데? 점심 안 먹었니? 왜? 근데 그 사이에 배고파. 그것도 많아. 최근 그런 거야. 어디 핸드폰 안 됐어? 응? 빨리 내. 해놨어. 준호야? 핸드폰 갖다 내. 너 이거 뭐야 카메라를 보고 있다가 혹시 원장님한테 걸리면 너 퇴소야 퇴소. 감시하고 있어요. 왜 왜? 왜 아침 일찍 나오는 게? 원장님이 별을 보고 계신다고 오늘이랑 죽는다 그래가지고 잔소리 엄청 들을 거라고 그래서 아메리카노. 근데 내가 셔틀 기사님한테 좀더 빨리 오라고 했어. 나도 셔틀 타고. 근데 평소에는 되게 여유롭게 오늘 너무 초조한 거야. 그래서 정말 왜안 오시지? 빨리 오시죠? 나 사는데 출발 안 하는 거야. 기사님 출발
수학 과목 중에 재미있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 어? 수학을 재미있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 수학 자체로. 아니 뭐딴 푸는 거야 뭐. 나도 할 거 별로 없고 시간 많이 주어지면서 썰 풀기 대항인데